만약에 세포의 비정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암 병변으로서의 자궁내막 상피내암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비정형적인 경우에는 최대 60%에서 암을 동반하거나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플 산부인과 김엽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 증식증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두 질환의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처럼 보이는 조직이 자궁 밖에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자궁내막 증식증이란 자궁내막이 과하게 두꺼워져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건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두꺼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포획 이형성이 동반된 경우엔 자궁내막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잘 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은 사실 생리할 때마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두꺼워진 경우에는 자궁내막 증식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은 에스트로겐에 과도한 노출이 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배란, 비만, 에스트로겐 분비한 난소 종양, 에스트로겐을 사용한 약물 혹은 자궁내막 암이 기저에 숨어 있어도 자궁내막 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해요. 일단 다른 모든 원인들, 앓고 있는 병, 먹고 있는 약, 혹은 최근에 맞은 주사 등등 여러 가지 물어봐서 그런 요인을 배제한 이후에 크게 4가지를 보자고 합니다. 1번, 초음파에 아까 말한 증식이나 혹 같은 게 없는가. 2번, 나쁜 균, 성병균, 내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없는가. 3번째, 경부, 자궁 경부에 문제가 없는가. 마지막, 호르몬 밸런스 깨지는 4가지를 보자고 할 건데 그 4가지 중에 초음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셔서 초음파를 보면 보통 이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이대도 나이대인데 살이 몸집이 좀 있으면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서도 에스트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성분을 분비하는데 그 에스트론이 자궁 내막을 자극하면서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자궁 내막암을 2가지 발병 원인 생각하는데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받는 쪽에서는 약간 아까 말한 비만, 살이 좀 떠 있으면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조직검사 결과가 중요한데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성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만약에 세포의 비정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암 병변으로서의 자궁내막 상피내암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비정형적인 자궁내막 증식증의 경우에는 최대 60%에서 암을 동반하거나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이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경우엔 조직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직검사는 자궁내막 조직검사 소파술이라고 해서 안쪽 조직을 떼내는 거예요. 치료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양성, 암이 아니고 비정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미레나 같은 호르몬을 풀 넣어주거나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먹여서 자궁내막의 증식을 억제해주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한 조직의 비정형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저암으로 의심해서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출산 계획이 있다면 치료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질출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귀찮아서 혹은 생리라고 생각하셔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정출혈이 있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